친구만 잘 이용해도 10%까지 타겟 근육의 활성도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좋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이제 저한테 딸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키게 되면 유튜브 추천 영상에 육아 이야기랑 이제 운동 이야기가 같이 뜨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기님 유튜브에 드디어 파트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영상이 떴었어요. 이제 지기님 딸인 아주 귀여운 떼아랑 같이 운동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수스님 보내줘가지고 이 영상을 봤어요. 저는 미혼이니까 딸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바미스로 끝까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이제 갑자기 보다가 이렇게 뜬금없게 이제 파트너 운동,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운동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영상을 봐서 그런지 제 알고리즘에도 계속 파트너 영상만 뜨더라고요. 파트너 운동, 파트너랑 같이 한 브이로그, 뭐 운동 로그 이런 것만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걸 컨텐츠로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수쌤은 운동할 때 혼자 하세요, 같이 하세요? 저는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많이 안 했어요. 자주 가지는 않지만 저는 혼자 하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결국 개인 시간 내가지고 헬스장이나 이런 거 가게 되는 건데 친구랑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가가지고 개인이 원하는 어떤 운동 스케줄도 맞지도 않을 때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혼자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친구랑 같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휴식 시간이나 잡담 시간대가 좀 루즈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시간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헬창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이 나보다 수행 능력이나 무게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니까 좀 같이 하기 좀 힘들지 않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혼자 운동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헬스나 웨이트 아니면은 뭐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는 좀 고독한 운동이다, 아니면 뭐 아싸 운동이다, 뭐 이런 프레임이 좀 씌워진 것 같거든요. 네. 그에 반해 어떤 으쌰으쌰하는 크로스핏이나 역도장 같은 경우에는 인싸 운동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크로스핏 같은 거에 좀 재미를 들려가지고 오래 했었는데 이 주변에서 푸시하고 응원해줘가지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충족감,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은 헬스를 메인으로 운동을 삼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 친구를 꼭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파트너 운동을 꼭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운동한 기간이 좀 10년이 넘어가면서 그때그때 운동이 달라가지고 친구가 계속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운동 파트너는 항상 만들어서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분위기도 그렇고 친구랑 함께 가면 운동 효과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랑 함께 하면 뭐 2, 3일 뒤에 근육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카페인이나 아니면 뭐 부스터 아니면 크레아틴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운동 파트너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돈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제는 운동 파트너와 같이 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운동 파트너를 데리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같이 하면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운동 지속성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같이 하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심장 수술 이후의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혈관계 대사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연구들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택한 방법이 파트너, 그러니까 친구의 존재이거든요. 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은 친구랑 같이 한 그룹이 친구랑 같이 안 했을 때에 비해서 한 20% 정도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혈관계 대사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같이 운동했을 때 안 한 거에 비해서 운동을 완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목표의식 같은 부분에 어느 정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제 관심도 많고 중요한 부분이죠. 네,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모두에서 친구랑 같이 하는 경우에 운동 능력을 더 향상을 시켜준다고 해요. 네, 유산소 운동부터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 한 논문에서 이제 6번으로 나눠서 운동 능력을 좀 측정을 했는데, 친구랑 같이 하는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끝까지 꾸준히 운동 능력이 향상된 거에 비해서 혼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6번째 측정을 했을 때 운동 능력이 저하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의식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력 운동에 대한 거는 운동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어요. 랩풀다운과 관련된 근전도 연구를 먼저 보면은 그냥 수행했을 때보다 친구가 광배에 손을 대고 말로 집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상완 이두근 같이 다른 보조근 같은 경우는 활성도의 차이가 없었는데, 광배근 같은 경우는 근활성도가 16% 이상, 그리고 대원근 같은 경우는 활성도가 8%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어요. 랩풀다운 말고 벤치프레스나 푸시업 관련된 논문들도 좀 있었어요. 이런 논문들에서도 옆에서 친구가 그 근육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경우에 그 근육의 근활성도가 올라갔었습니다. 또 추가로 재미있었던 점은 가슴에 좀
좀 집중하라고 말을 하면 가슴 근 활성도가 올라갔고 3두에 집중하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는 3두의 근 활성도가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옆에서 누군가가 특정 근육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타겟 근육의 활성도가 결국은 증가했다는 거죠. 연구마다 이제 조금씩은 달랐지만 적어도 5% 그리고 많게는 20%까지 활성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챙겨 먹는 카페인, 뭐 부스터, 크레아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운동 수행 능력을 기껏해야 10% 이상 상승시켜주진 못해요. 물론 근 활성도의 증가가 수행 능력의 증가로 100%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친구만 잘 이용해도 20%까지 타겟 근육의 활성도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게 좋죠. 맞습니다. 다만 근력 운동에서 친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원RM의 80% 이상 운동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어떤 운동이 한 근육만 주로 사용하는 운동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옆에서 친구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원RM의 80%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제 생각에 너무 고중량이어서 옆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상 파워리프팅은 해당이 안 되니까 낯선 운동이 파워리프터 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이나 웨이트리프팅 같은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원RM의 80% 이하로 운동하잖아요. 보통 70% 전후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친구나 파트너를 데려가는 게 효과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랑 함께 갈 때 친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쫄래쫄래 같이 가서 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극점을 잡아줘야죠. 앞에 연구에서도 보셨겠지만 결국 이렇게 자극점을 잡아주는 방법은 촉각적인 방법과 청각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청각 같은 경우는 랩풀다운 한다고 치면은 이제 광배에다가 힘을 좀 잘 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방법이라 촉각 같은 경우는 광배에 손을 대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기 좋게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촉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뇌졸중이나 신경 손상 환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무릎 인공관절을 교체를 했을 때에도 무릎 펴는 운동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이때도 촉각을 활용해가지고 운동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로 도와주는 방법은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신이랑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인데 재밌는 논문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우리가 잘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근육, 예를 들면 뭐 골반 안쪽에 있는 이제 케겔 운동할 때 쓰는 그런 근육 관련된 연구도 있어요. 항문을 조여보라, 아니면은 뭐 방광을 들어보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근육 같은 경우도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활성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더라고요. 스쿼트 같은 걸 할 때도 이제 엉덩이를 더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근육의 이제 사용의 효율이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터널 포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이 자극 주는 방법 말고 또 다른 친구 사용법이 있습니다. 뒤에 세트에서 친구를 더 활용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관련된 논문도 있어가지고 좀 재미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세트에서는 뭐 피드백을 주던 안 주던 근력이 똑같았었는데 비록 2, 3세트로 가면 갈수록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에 근력이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고립 잘한다, 나 자극 되게 잘 느낀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마 세트 막판 가면은 아니면 볼륨이 좀 많이 커지면은 다 털려가지고 집중 되게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보통 그럴 때 친구한테 거기 잡아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앞에서 말한 이제 운동 지속성 말고도 그 이상의 효과를 분명히 누릴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자극을 잡아주는 거를 좀 활용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친구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나에게 잘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교육시킬 거. 그냥 친구만 데리고 이렇게 끼익낙낙 거리면서 가시면 안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친구한테 운동도 가르쳐 줄 겸 그리고 나의 친한 자극제로 키울 겸 해가지고 꼭 친구랑 같이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발 나 운동할 때 손이나 아니면 말로 자극을 좀 잘 달라라고 조금 요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말로 하거나 손으로 만져주거나 이렇게 각각 하는 것보다는 둘을 같이 해야지 더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친구한테 말과 촉각 모두 사용하도록 교육을 시키면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친구랑 같이 운동 왔는데 친구 하는 동안 뭐 딴짓하고 있거나 유튜브 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운동하실 때 친구랑 꼭 같이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꼭 자극점도 잘 잡아달라고 요청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도 가능하면 친구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